유럽 여행을 가면 제일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화장실은 거의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나올 정도로 그 환경은 아주 열악한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밖에 나갔을 때 화장실을 찾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내장기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프랑스 여성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롭게 다니는 대학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인 학생으로 인해 건강함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한국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나연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가족처럼 친하게 지낼 정도로 가까워진 사이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곤 하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3년 전쯤에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사실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은 프랑스에서 산다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사연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여자로서 부끄럽기도 해요. 저에게는 지독한 변비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된 질환이었죠. 아마 한국인 여러분들이나 다른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프랑스를 낭만의 도시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건축물부터 예술품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문화와 유산들. 프랑스 사람인 저 역시 이런 것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21세기가 되어서도 고쳐지지 않는 프랑스만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청결함이에요. 훌륭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답게 거리나 번화가, 공공장소 역시 선진국답게 깨끗할 거라 생각하고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가곤 합니다. 혹시 파리 신드롬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외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은 자신이 기대한 프랑스와 직접 목격한 파리를 보고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충격에 빠져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는 현상이에요. 저는 파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파리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도인 파리가 프랑스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쓰레기 더미를 보는 건 예산일이고 담배꽁초나 가래침을 뱉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파리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었어요. 물론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대학을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밖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습니다. 프랑스는 거리의 모든 화장실이 유료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공원이나 카페, 음식점, 쇼핑몰 등 대부분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 하죠. 저는 처음에는 다른 나라도 이런 문화인 줄 알았어요. 한국인 친구 나연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만의 이상한 문화라는 것을 나연이 덕분에 알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문화도 문화라고 생각하면 넘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제 건강을 망치는 상황이 오자 이런 문화 자체가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저는 바깥 생활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모든 성인이라면 회사를 다닌다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외출 시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볼 일이 급해 프랑스의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게 돼도 저는 바로 나와야만 했어요. 그 더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심지어 프랑스의 공용 화장실은 대부분이 변기 커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밖에서 배가 아파서 신호가 와도 집까지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있어 극심한 변비가 오게 될 정도로 안 좋아졌죠. 제 친구 나연이도 그랬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공중 화장실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참고 참아 집에 도착해서 해결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저는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살고 있으니 현실을 수긍하며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 나연이는 대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동안 정이 무척이나 많이 들었고 저 역시 나연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열심히 배우곤 했기에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나연이를 만나고 나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무척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드라마와는 다르게 기승전결이 확실히 있으며 사람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한국만의 컨텐츠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사실 나연이와 더 친하게 지낸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봐온 드라마와 실제 한국인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기도 했고요. 나연이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주인공들과 너무나도 흡사했어요.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신경 써주고 다른 유럽인들과는 다르게 매너가 있으며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정이라는 문화까지 알 수가 있었죠. 그런 나연이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많이 슬펐습니다. 나연이는 저에게 물어봤어요. 졸업여행으로 한국에 한번 오는 게 어떻겠냐고요. 물론 너무나도 가고 싶은 한국이었지만 학생 신분에 저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나연이에게 보였더니 나연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비행기만 타고 오면 자는 건 나연이 자신의 집에서 자면 되고 먹는 것도 같이 먹으면 되니까 안심하라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민폐를 끼쳐가면서 한국에 가는 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연이도 이렇게 헤어지는 건 너무나도 아쉽다며 저를 끝내 한국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에도 그리던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괴롭혀오던 변비였어요. 혹시라도 한국에 가서 변비 때문에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나연이는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적어도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는 나아질 거라 하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작은 이를 보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공항에 있는 화장실인데 제가 보고 있던 풍경은 마치 호텔 화장실 같았거든요. 프랑스였다면 인천공항의 화장실의 모습은 고급 백화점이나 호텔 등에서만 볼 수 있는 청결함이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놀랐어요. 물론 여러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나연이가 알려준 대로 공항버스를 타고 나연이가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나연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너무나도 깔끔해 보였습니다. 프랑스의 주거 건물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프랑스는 문화재를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년이 된 건물들을 허물지 않고 아직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문화재를 보존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죠. 나연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느낌이 났어요. 아파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상가들과 초등학교들 그리고 많은 편의 시설은 한국만의 깔끔함과 편리함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머물 나연이의 집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곧 부끄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연이와 감격의 포옹을 한 뒤에 저는 아랫배가 아파옴을 느꼈어요. 곧 바로 나연이에게 양해를 구한 뒤 거실에 화장실로 직행했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변기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알아채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에서나 봐오던 비데였던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비데를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고 나연이가 말은 했지만 실제로 가정집에서 이렇게까지 사용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죠. 비데에 앉자마자 저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일을 다 보고 나서도 비데의 사용법을 알 수는 없었죠. 저는 나연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연이는 웃으며 차분하게 비데의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나연이의 집에서 머물며 줄곧 비데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변비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나연이 집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돌아다니며 화장실을 갈 때 역시 충격을 받곤 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조차 프랑스의 백화점 수준으로 청결했으니까요. 한국에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화장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좋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었어요. 처음에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신기해하며 나연이에게 물어봤죠. 나연이는 그러더군요. 한국에도 예전에는 쓰레기통이 거리에 있었지만 거리의 청결을 위해서 없앴다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민들의 반발도 있고 불편하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밖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 시민들은 거리를 예전보다 더 깨끗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라서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 외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저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목적이 없이 걸어서 돌아다녀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물론 화장실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어딜 가나 깨끗하게 조성된 거리와 친절한 미소의 한국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았어요. 물론 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프랑스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하지만 프랑스로 돌아온 뒤 저는 그동안 공부해온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 붙게 되었습니다. 제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한국에 가서 사는 것이었죠. 꼭 나연히 핑계가 아니더라도 깨끗한 나라에서 사는 게 제 1순위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물론 한국 문화가 좋은 영향도 컸고요. 지금은 서울에 살면서 프랑스계 한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나연이의 결혼식에 가게 되는데요.
저는 미리 제가 선물해줄 신혼 선물을 나연이에게 말해놨어요. 최신형 비데와 로봇 청소기를 선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연이 덕분에 깨끗한 한국을 알게 되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상징적인 생활용품이기 때문이죠. 저도 한국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 나연이처럼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온 여성의 사연을 보셨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결 역시 그런 민감한 주제 중 하나가 되겠죠. 앞으로 사연자님께서도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라며 오늘 사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